선배, 선배. 지은호의 비명이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지혁은 카페에서 지은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선배, 제발. 이지혁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지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선배,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을 거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이지혁의 혈압과 심박수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낮음, 심박수 불규칙. 빨리 가야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선배, 제발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지혁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지은호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이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지혁 선배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상철은 지은호의 전화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지혁이가 쓰러졌어? 어느 병원이야? 지은호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상철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김다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정아, 지혁이가 쓰러졌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당신도 빨리 와. 김다정은 남편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이가 쓰러졌어? 어떻게? 김다정도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다정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제발.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이지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이지혁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지은호는 응급실 밖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배, 제발 괜찮아야 해. 선배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지은호는 절망했습니다. 이상철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혁이는 어디 있어? 이상철은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은호는 이상철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어디 있어? 지금 어떻게 됐어?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대답했습니다. 지혁 선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이상철은 지은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중환자실? 지혁이가 그렇게 심각해? 이상철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이지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이상철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심부전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지혁이가 그렇게 위험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은 심장 이식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은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김다정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혁이는 어떻게 됐어? 이상철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지혁이가 중환자실에 있어. 상태가 매우 안 좋대. 김다정은 남편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지혁이가, 우리 지혁이가. 김다정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은호도 김다정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줌마. 김다정은 지은호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이지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이지혁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은호, 미안해. 나는 너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살았어? 이지혁은 자신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이지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지혁 씨,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지혁은 의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요? 의사는 이지혁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이지혁 씨, 그런 질문은. 하지만 이지혁은 의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혁 씨, 심장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이지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의사는 이지혁을 위로했습니다. 이지혁 씨, 포기하지 마세요. 기증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지혁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직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기증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지혁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지은호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지혁아, 정신 차렸구나. 다행이다. 이지혁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이지혁의 미소는 슬펐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괜찮을 거야.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이지혁은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을 거예요. 선배는 살 거예요. 저랑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였습니다. 은호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선배, 지금 무슨 말을?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기증자가 나타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죽기 전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나랑 결혼해줘.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울었습니다. 선배, 네. 선배랑 결혼할게요. 선배가 원한다면 저는 뭐든지 할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은호는 간단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박성재, 박영나가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지혁과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 씨, 지은호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으며 키스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혁아, 은호야, 축하한다. 이상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결혼했구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 우리 이제 부부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은호야. 우리 이제 부부야.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참 특별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상태를 보며 고통받았습니다. 이지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의 심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김다정은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는 김다정을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다정아, 에코 달아도 3, 4년도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혹시 알아?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이상철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혁이 못 봐. 지혁이가 저렇게 아픈 거 못 봐. 김다정은 울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나 찔러. 내 심장 꺼내게 하자. 나는 지혁이 못해. 못 보내. 이상철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다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지혁이는 괜찮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지혁이는 살 거야. 이상철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이상철도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기증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지환과 이수빈도 형을 걱정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형, 괜찮아?
이지혁은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지환아. 형 괜찮아. 하지만 이지혁의 미소는 약했습니다. 이수빈도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오빠는 꼭 살아야 돼. 우리 오빠 없으면 안 돼. 이지혁은 여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오빠가 노력할게. 살아남을게. 하지만 이지혁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함께 이지혁을 문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지혁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혁 오빠 괜찮으세요? 박영나는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영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나야, 고마워. 나 괜찮아. 이지환은 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형은 꼭 살아야 돼. 형 없으면 나 어떡해. 이지혁은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지환아, 형이 노력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지혁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괜찮아? 이지환은 박영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나. 형이 걱정돼. 형이 정말 위험해 보여. 박영나는 이지환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자기야, 지혁 오빠는 괜찮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지환은 박영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영나야, 나. 형 잃고 싶지 않아. 형은 내 유일한 형이야.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박영나를 불렀습니다. 영나야. 박영나는 돌아봤습니다. 박영나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친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박영나는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영나는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나가 저 친구랑 친해 보이네. 저 사람 누구지? 이지환은 약간 질투를 느꼈습니다. 박영나는 친구와 이야기를 마치고 이지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박영나는 이지환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대학교 때 친구야. 우연히 마주쳤어. 박영나는 이지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질투해? 이지환은 박영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박영나는 이지환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있을 땐 나만 봐야지. 질투하지 마. 이지환은 박영나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알았어, 영나야. 나 질투 안 할게. 박영나는 이지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은 안 봐. 이지환은 박영나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애원했습니다. 진석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이 진심으로 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진석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은 26년 동안 나를 기만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말하면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고성희 씨,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26년 동안 기만하는 게 사랑입니까?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저는 당신과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날 완전히 버렸어.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고성희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박진석의 비리, 불법 거래, 뇌물,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탐정은 고성희의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탐정은 고성희에게 증거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박진석 회장님의 비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박진석 회장님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탈세 증거입니다. 고성희는 증거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됐어. 여보, 이제 당신은 끝났어. 고성희는 박진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 곧 죽을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선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배는 살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선배. 선배를 정말 사랑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은호와 지혁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죽어도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선배, 저도 선배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선배를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사랑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바다에 묻히고 싶어.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장 해줘. 한 번씩 바다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왜 그런 말을 해요? 선배는 살 거예요. 기증자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알겠어요. 선배가 원하시면 바다에 묻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씩 바다 가서 선배 생각할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웠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더 울었습니다. 선배, 저도 선배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은호야, 너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만 사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러지 마. 너는 행복해야 해. 너는 다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더 꼭 안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선배. 선배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진석 씨,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당신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탈세 증거예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보여준 증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 어떻게 이걸?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석 씨, 당신이 날 과소평가했어요. 나도 준비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 날 협박하려는 겁니까?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진석 씨. 이건 거래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혼 위자료로 100억 원을 준다면 나는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거부한다면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고성희가 나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이 증거를 공개하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하지만 100억 원을 준다는 것도 박진석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명예와 100억 원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 정말 악독한 여자군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악독하다고요? 진석 씨,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희 씨, 100억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진석 씨. 거래 성사예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됐어. 내가 이겼어. 박진석한테 복수했어. 100억 원.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고성이는 승리했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그리고 지은호가 이 지역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환아, 수빈아, 은호야. 모두 와줘서 고마워. 이 지역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포기하지 마.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이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힘들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이 지역은 동생들을 봤습니다. 지환아, 수빈아, 형이 먼저 가서 미안해. 너희들 잘 지내. 부모님 잘 모셔. 이지환과 이수빈은 형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형,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이 지역은 동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웠어. 지은호는 이 지역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저도 사랑해요. 선배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이 지역은 지은호를 안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은호야, 행복해. 꼭. 이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시신을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혁아, 지혁아, 엄마 버리고 가지 마. 이상철도 아들의 시신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지환과 이수빈도 형의 시신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형, 모두가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시신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저버리고 가지 마세요. 선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은호는 이 지역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관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의 마지막 소원대로 이 지역은 바다에 묻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바다에서 이 지역을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바다를 보며 울었습니다. 선배,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는 한 번씩 바다 와서 선배 생각할게요. 지은호는 바다에 꽃을 던졌습니다. 꽃은 파도에 실려 멀리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한 번씩 바다에 와서 이 지역을 생각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마지막 부탁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지은호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배, 저 여기 있어요.
선배 잊지 않았어요. 선배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박영나와 이지화는 결혼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도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100억 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고성이는 가족을 잃었고 혼자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와 이혼했습니다. 박진석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도 이지혁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좋은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다음 화 놓치면 100% 후회합니다.